저번 시간에 입체 위에 적혀 있는 글씨, 이런 식으로 입체 위에 적혀 있는 글씨는 그 입체의 면의 방향에 따라서 그 글씨의 모양이 같이 변해져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스케치 단계에서 굉장히 고급,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자를 한번 저번에 그려봤어요. 그래서 그리기 전에 제가 설명했던 화면인데, 이렇게 공이 있었을 때 이런 입체면에 사자가 들어갈 때는 이렇게 휘게 된다는 것이죠. 면 자체가 이렇게 휘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사자가 이렇게 변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저번 시간에 장모 선생님 수업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그래서 앞으로 수업을 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림의 초보자들이 뭘 못하냐면 자기가 사물을 관찰하는 관점, 자기 눈동자를 고정시키는 걸 잘 못해요. 그게 이제 초보자들의 특성이죠. 이게 늘게 되면은 자기가 그림을 보고서 내가 원래 이 위치에서 저 사물을 관찰했었지라는 것을 계속해서 재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림을 어느 정도 배운 사람들은. 그래서 그걸 특별히 가르칠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림 초보일 때는 항상 자기 관점을, 그러니까 최초의 관점을 유지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고정점을 표식하는 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테이블 위에 이렇게 화분을 그린다고 썼을 때, 그래서 옆에서 그리니까 좀 누워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한 지점을, 그러니까 최초에 자기가 관찰을 했을 때 어떤 한 지점이 그 뒤에 배경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책꽂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책꽂이가. 그러면은 내가 그리고자 하는 사물이 화분이야. 화분과 이제 이 테이블이다. 그러면은 화분에 이렇게 풀처럼 바람에 흔들리는 거 말고, 화분에 여기 끝점이라든지 또는 이 책상의 모서리라든지 이런 데가 그 뒤에 있는 배경에 어디하고 만나고 있는가를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잠깐 화장실 갔다 와서 앉아서 다시 그릴 때도 내가 원래 이 위치에서 이 사물을 그리고 있었지 라는 것을 다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저절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초보자는 반드시 눈높이와 자기 관찰의 방향을 고정할 수 있는 표식을 미리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본 사람이면 그 설정은 그때마다 달라지는 거죠. 환경에 따라. 자, 제가 이 미술 교육을, 제가 예전에 미술 교습소를 운영을 할 때도 학부모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미술 교육은 과학자를 키우는 교육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페스탈로치가 스위스에서 어떤 학교의 선생님으로 있었을 때 그 스위스의 전체 학교에 굉장한 영향을 줬어요. 왜냐하면 페스탈로치는 견학, 실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뭔가 원리를 터득하도록 하는, 그래서 그 아이의 학습 능력이라든가 성향을 이해하는 것이 그 교사가 지식이 많은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거든요, 페스탈로치가. 근데 재밌는 게 페스탈로치가 근무하던 학교 옆에 아우라라는 학교가 아우라? 이름 까먹었는데, 아무튼 아인슈타인이 다녔던 학교예요. 아인슈타인이 1년간 다녔던 학교가 있었는데, 페스탈로치의 그 견학과 실험 이런 교육이 아인슈타인이 1년간 아인슈타인이 퇴학을 당했거든요. 그 있잖아요, 학교에서 다녔던 학교에 영향을 주고 있었는데, 그 페스탈로치의 교육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마을 지도 그리기 교육이 있었어요. 실제로 제가 미술 수업할 때도 아이들한테 자기 공부방이나 거실을
거실의 평면도를 그려보라고 하거든요. 그럼 한번 그려보면 집에 가서 얘네들이 거실을 다시 보는 거야. 미술학원에서 한번 그걸 그려보면. 근데 이걸 똑같이 페스탈로치가 했더라고요. 페스탈로치가 학생들한테 어떤 교육을 시켰냐면 이렇게 마을이 있고 주변에 산이 있잖아요. 이렇게 산이 있고 뭐 또는 이렇게 강이 흐르고 그러면 여기 마을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대단한 교육인데 이 산봉우리에 다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관찰하게 만들어요. 네, 관찰해가지고 자,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미술사에서도 원근법, 단축법을 최초로 개발한 사람은 화가가 아니라 조각가였어요. 브루넬레스키라고.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 입체로 만들어보게 했다라는 것이죠. 평면 그림을 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아제가 말했던 구체적 조작기에 전조작기 말고 구체적 조작기,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절이라고 보면 돼요. 초등학교 시절에 미술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그려봐야 할 대상을 먼저 만들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입체적으로 만들어 보지 않으면 제대로 그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페스탈로치는 이렇게 산봉우리 등산교육까지 시키는 거지, 자연교육까지 데리고 가서 관찰하게 하고 그것을 교실에 와서 그 기억을 떠올려서 모형을 만들게 하는 거죠. 자기 마을 주변에 산은 얼마나 높고 뭐 교회는 어디가 있고 우체국은 어디가 있고 길은 어떻게 돼 있고 이것을 모형을 만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도를 보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입체로부터 시작한 만들기로부터 시작한 교육이 그 당시에 아인슈타인이 다녔던 그 아라우 학교에까지 페스탈로치의 교육 철학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아라우 학교에서는 진보적인 학생들 중심의 실험 중심의 진보적인 선생들이 모여 있었고, 그때 아인슈타인이 이 학교를 들어가서 특수 상대성 이론을, 그러니까 내가 빛과 같은 속도로 달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사고 실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사고 실험 능력이 없으면은, 이게 사고 실험 능력이 다른 말로 그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사생 능력이에요. 근데 이 사고 실험 사생 능력을 기르는 데 있어서, 즉 일종의 뭔가를 창조하는 창의성을 기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 뭐냐면 바로 상상조각 훈련이에요. 직접 만들어 본 다음에 그 만든 게 어떻게 변할까, 그걸 공간지각 능력이라고 하죠. 머릿속에서. 그 훈련을 어려서부터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이 사고 실험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실제로 실험해 보기 전에 결과를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실험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 실패의 확률을 굉장히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 못했던 사람이 에디슨 같아요. 에디슨은 엄청나게 많은 실패의 방법을 경험한 다음에 그 전구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에디슨이 데리고 있었던 테슬라라는 그 과학자는 이 사고 실험 굉장히 머리가 좋았다는 얘기죠. 아무튼 잘했던 사람인데, 어쨌건 우리가 창의성하고 사고 실험력, 사생력을 늘리는 데 있어서 이렇게 입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실제로 관찰하고, 지금 뭐 성인을 대상으로 만들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관찰하고 생각만으로 그거 해결이 가능해요. 관찰하고 생각하고 그려보면서 우리가 스케치를 완성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거는 국립현대미술관 쪽에 가면 이런 굴다리가 있어요. 우리가 눈높이보다 낮은, 여기 이제 물이 흐르죠. 이렇게 물이 흐르는 굴다리를 볼 때는 이 사각형이 이런 사각형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이런 평행사변형으로 바뀌죠. 그래서 두 굴다리의 모양은 이 정사각형에서 굴다리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모양이 이렇게 평행사변형으로 바뀐 상태에서는 굴다리의 모양이 여기는 완만한 곡선이 되고 여기는 급한 곡선이 돼서 이렇게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사각형이 평행사변형으로 바뀌는 그 면의 변화에 의해서. 그래서 저번에 그려봤지만 이 사자가 정면으로 있을 때하고 이렇게 있을 때는 글자 모양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당 같은 거, 높은 건물에서는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높은 건물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여기에 이렇게 십자가가 있는 그런 성당이라고 쳤을 때, 그럼 이런 창문들이 있어요. 옛날 건물들은. 이런 창문이 굉장히 많은 게 대순진리의 건물에 가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대순진리 건물이 이렇게 큰 대자로 이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창문이 다 이런 식이야. 이렇게 아무튼 제 기억에. 자, 그래서 그런 건물들을 볼 때는 면이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기 때문에, 자, 여기가 눈높이라면은 아까 굴다리는 위에서 내려다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굴다리는 눈높이보다 낮기 때문에 이런 모양의 평행사변형이 되고, 여기는 급한 곡선, 여기는 완만한 곡선의 반원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아래쪽이니까. 근데 위쪽으로 가게 되면 사다리꼴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완만한 곡선, 여기가 급한 곡선에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양이 좀 다르죠. 아래쪽, 눈높이보다 낮을 때, 눈높이보다 높을 때, 둥근 원,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여기다 글씨를 쓴다고 했을 때, 내가 왜 1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글씨를 써도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거를 저번에 했고요. 그래서 이 투시법이라는 것은 인체를 그릴 때, 정물을 그릴 때, 풍경을 그릴 때 다 마찬가지인데, 엊그제 제가 강화도에 이렇게 안 지워지네요. 강화도에 일주일만 지나면 이렇게 안 지워지는 거야. 강화도에 갔는데 며칠 전에 비가 오고 나서 구름이 아주 예쁜 거예요. 그래서 들판에 구름 같은 경우에도 자연물에는 투시가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제 1점 투시에서 저번에 다 배웠죠. 1점 투시에서 가로수가, 자, 그거 배웠죠. 여기 소실점은 눈높이다 배운 것 같은데. 기억나요? 네. 소실점이 눈높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타고 이 정도 보이면 버스를 타고 갔을 때 이 정도 보이고, 승용차를 타게 되면 눈높이가 더 밑으로 내려오겠죠. 어쨌건 여기가 눈높이라고 쳤을 때, 하늘의 구름이라는 것도요, 구름은 자유롭긴 하지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나에게 가까운 구름은 일단 무조건 위에 떠 있어요. 구름은 나한테 가까운 구름이 일단 동그랑땡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 배우기 전에 우리가 이 컵 같은 거 그릴 때 눈높이 생각을 했었죠. 그때